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강원 동해안에는 어제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북단 어장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들은 긴급 대피했고 민간인 출입 통제선의 출입 제한 조치로 도내 접경지에 있는 주요 관광시설들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동해안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컸습니다. 최북단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 80여 척이 귀향했고 우리 영해 밖 먼 바다에서 조업하던 10척도 해경이 모두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속초와 고성, 양양 대부분 지역의 경우 당분간 조업을 통제하되 양양 기사문 이남 지역에서는 정상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고성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 인제 DMZ 테마 탐방로 등 도내 접경 지역 안보 관광지들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일부 관광시설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직원들과 관광객들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바깥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DMZ 박물관에서 군에서 철수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모든 직원들하고 관람객 안내해서 나온 상태고요. 민통선에 대한 군의 통제가 이제 해제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그 관광을 재개할 걸 판단을 해. 양양국제공항에서도 오전에 경보가 울리고 동해상의 항공로가 일부 폐쇄되기도 했지만 국제선과 국내선을 운항하는 플라이강원의 경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노선이 필리핀 클라크필드, 일본 도쿄, 제주도, 여수처럼 남쪽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플라이강원이 운항하고 있는 노선들은 그보다 더 안쪽, 남쪽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강원도 내 접경 지역과 해안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동해안뿐 아니라 접경 지역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민들의 민통선 출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안보 관광지는 모두 문을 닫았고 외지 관광객 통행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접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DMZ 생태평화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 매일 관광객 100여 명이 오가던 길에 적막이 감돕니다. 평소에는 군부대 검문소만 통과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관광객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철원군도 사전 예약을 중단하고 대체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6분이 와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부에서는 아직 그 재개는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북한까지 조망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승리전망대와 평화전망대도 문을 닫았습니다. 철원군은 입간판을 급히 세우고 관광객들에게 안보 관광 중단을 알리고 있습니다. 철원만이 아닙니다. 양구 두타연과 인제 DMZ 테마노선 탐방,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강원도 접경 지역 안보 관광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착공 8년 만에 문을 연 국내 최북단 백암산 케이블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도발 소식을 뒤늦게 한 외지 관광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무섭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무섭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여파에서 겨우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접경 지역 안보 관광이 또다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특별자치국 행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를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주에 초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위해 강원도가 새로 만든 특별자치국.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 의원들은 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비전이 왜 아직까지 없냐고 잇따라 추궁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는 5달이 지났고 자치도 정식 출범까지는 불과 7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만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이면 초안은 다 돼서 또 지휘부에 보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강원도는 제주도와 달리 시군이 18곳이나 돼 자칫 시군을 하나로 묶을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면 분란만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당 경쟁으로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지역적인 혼란이나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도와 8개 시군에 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 담론을 좀 형성해야겠고요. 이번 행감에서는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복지 관련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강원도 조례의 권한을 대폭 높여야 특별자치도의 효과가 커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장 시급한 사업을 도지사가 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을 국회가 안 열려서 그 승인을 안 하지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걸 좀 조례의 특례로 받을 수 있는 거를 강원도는 대체로 수긍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대 강원도의회의 첫 행감입니다. 도의회가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이번 행감이 맹탕 행감이 될지 송곳 행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품앗이 발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원들이 품앗이를 하듯이 서로의 조례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해주다 보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놓고도 심의할 때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춘천시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춘천시 시민장학복지재단의 명칭에서 복지를 없애는 조례안을 심의 중입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표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표에 손을 댄 권주상 부의장과 신성열 의원. 알고 보니 15명의 발의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공동 발의에 서명해놓고 반대했는지 찾아가 물었습니다. 의원이 뭘 한다는데 그 내용까지 자세히 다 제게 보진 못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고 이제 해준 건데 나중에 심의할 때 내용을 알아봤더니 발의를 하게 되면 동료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같이 의논하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표결 끝에 부결된 안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 지적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겠다고 손든 정경옥 지승민 의원의 이름이 12명의 발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명 자체가 결코 나는 찬성한다라는 건 아니고 발의자하고 별도의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춘천시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 발의를 하려면 전체 의원의 5분의 1, 그러니까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5명이면 충분한데도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발의 건수를 올릴 수 있고 발의 건수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정당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의원의 과반이 공동 발의자로 된 조례안도 부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먼저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하셨다면 부결이라는 그런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번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9건. 조례안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공동 발의에 서명해주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의정활동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평창 정수장의 물탱크 내부에서 녹이 발견됐습니다. 시공이 문제였는지 관리가 문제였는지 논란인 가운데 해당 물탱크를 관리하는 환경공단이 1년 전 탱크 내 부식을 파악했지만
사후 조치를 지금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수돗물 물탱크 천장 곳곳에 누런 녹이 점 형태로 찍혀 있고 용접 부위에 발생한 녹은 점점 번져나갑니다. 평창 정수장 물탱크에서 녹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17일 평창군의회 의원들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부식을 확인했고 이에 공사업체의 부실 시공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수장 물탱크에서 처음 녹이 발견된 것은 지난해 10월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수장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 해마다 2번씩 하는 물탱크 청소를 하던 중 부식을 발견한 겁니다. 이를 즉시 평창군에 보고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충분히 어떤 산화 처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때는 충분히 닦아내면은 도실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부식을 처음 확인한 날짜는 지난해 10월입니다. 스테인리스 패널 시공 이후 2년의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은 당시 무슨 이유인지 시공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를 업체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하자 보증 기간은 끝났고 위탁 관리를 한국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매년 청소하면서 이게 좀 더 심하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나씩 이렇게 보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부실 시공 논란이 빚어진 것에 시공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시에 문제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들한테 하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업체 측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죠. 시공의 문제인지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책임 소재가 미궁에 빠진 상황. 정수장 물탱크 부식 문제가 돌연 1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지역 내 다른 이권 개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12월 15일까지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 건설 관련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히자 채권단이 준비 중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매입한 채권단에 보증 채무 연내 상환 계획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단 측은 강원도 후속 대응 방침을 환영한다며 준비 중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원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강원도가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 대규모 축제와 인파가 많이 몰리는 명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대상은 11개 시군 21곳의 축제와 행사장입니다.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와 홍천 사과축제, 속초 중앙시장, 원주 출렁다리,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7곳은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용 인원 적정성과 초과시 대책, 일시 집중 인원 분산 대책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강원랜드와 강원도 간 소송 선고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당초 어제 판결을 내리기로 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오늘 16일 4차 변론재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 2020년 5월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자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원도 소비자 물가가 6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은 10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가 6.5% 올라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5.7%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인상은 석유류 가격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김장철이 다가온 영향으로 무는 107.9%, 배추가 88% 뛰었고 도시가스는 32.7%, 전기료는 18.6%가 올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교육 분야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도 개선 제안방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특례 발굴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21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교육자치 실현방안 포럼을 열고 교육공동체와 국회, 중앙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토목공학 전공이 교육부와 한국공학 교육인증원이 발표한 2022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토목공학 전공은 산업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공 교육과정을 산업 현장과 연계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 학과로 선정됐습니다.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강원대는 2015년부터 8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인상됩니다. 시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통해 내년 월정수당을 고성 20%, 양양시 5%, 삼척 9.8%, 강릉 6.77% 인상하기로 했고 태백시 의회만 동결했습니다. 월정수당 기준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성군 의회로 20%이며 춘천과 원주, 동해와 속초시 의회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1.4%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모든 시군에서 월 110만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청과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의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수는 186개로 2025년 장애인 일자리 281개를 목표로 매년 10% 확대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내년에 32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도우미 채용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등 총 232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제 정착을 위해 춘천시가 라벨 제거기 6,500개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라벨 제거기를 받을 수 있고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공동주택에 이어 지난해 12월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으로 확대하고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봉투 40만 장을 배부했습니다. 동해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인 동해 동인병원의 응급실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동해 동인병원은 응급실 간호인력이 퇴사하며 24시간 운영 체제가 어려워 지난 7월 16일부터 단축 운영을 실시했고 9월 7일부터는 당직 의사가 근무하는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되다 이달부터 간호사가 투입돼 정상 운영에 나섰습니다. 동해 동인병원은 동해시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응급실 축소 운영 기간 지역 응급 환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원주시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를 대규모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잔디광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원주시의회 광문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활용 방안을 성급히 찾다 보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물 신축을 감행할 수 있다며 이보다는 유휴지를 활용하되 적은 비용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조창휘 의원은 모실동 공원개발 사업 등
지난 시정에서 있었던 주요 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민선 8기에 신뢰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홍천군이 탈북민들을 상대로 귀농과 귀촌 교육에 나섭니다. 이번 교육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에서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모집하고 홍천군이 교육 장소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홍천군은 지역과 농업 현황을 설명하고 탈북민 영농 정착 사례와 농업 현장 탐방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귀농과 귀촌을 도울 계획입니다. 횡성의 농특산물을 주 재료로 하는 횡성 향토 음식 13가지가 개발됐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제정된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향토 음식 발굴과 표준화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13가지 음식 개발을 마쳤습니다. 한우 불고기 비빔밥, 더덕강정, 찰옥수수 크림, 그리고 옹심이, 토마토 주머니 샐러드 등 단품 메뉴 12가지와 태기왕 밥상 반상 차림 1가지입니다. 횡성군은 음식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고 향토 음식점도 체계적으로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내년 4월 말까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850가구에 등유와 연탄, 가스 등 연료와 난방 쿠폰을 지급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생활지원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가 저소득 노인 가구의 난방 연료 비축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오는 11일부터 아이스크림 고지를 비롯해 철원 평야의 겨울 철새를 볼 수 있는 DMZ 탐조 관광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오는 11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하는 두루미 탐조는 아이스크림 고지 탐조대를 비롯해 민통선 이북 지역의 근대 문화거리, 월정리역을 둘러보는 2시간 코스로 진행됩니다. 출발 시간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동송읍 양지리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서 방문 접수를 받아 셔틀버스를 타고 탐조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양구군이 접경 지역의 시설 개선을 위해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10월 기준 양구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양구군은 1,6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비의 80%를 지원하고 업체는 사업비를 내부 시설 개선과 실내 간판 정비, 상품 배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경제 일자리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